취업엔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직장인 생존법 시간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두 미녀를 모셨습니다. CS솔루션 최정화 대표 그리고 W커리어 최현정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환들 저희가 사연으로 받고 그거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사연 우선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시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8년 차입니다. 이번 연초 인사 승진 명단에서 누락됐습니다. 상사는 우리 팀 실적 문제로 보류된 것이니까 다음에 인사에 꼭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했지만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는데 회사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네요. 제 동료들은 벌써 진급을 했는데 저만 벌써 2년째 진급에서 뒤처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런 경우 안타깝네요. 종종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연을 쭉 들어봤는데 네. 자, 두 분께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샐러리맨들 중에요.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면 승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두 번씩이나 누락이 됐다 하시면 아마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을 테고 자존감마저도 많이 상실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승진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네. 원칙을 잘 알아봐서 승진 3수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현정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일단 승진에 누락되셨다고 하니까 부시미님의 속마음이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 또 주변 동료들보다 뒤처졌다는 뭐 열등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이나 막막함 등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승진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으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올해에는 반드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승진하면 사실 직장인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설레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진은 조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전상의 의미를 좀 보면은요, 조직상의 직위를 상승하는 것, 이것을 바로 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승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하잖아요. 승진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 의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급과 동시에 중심의 일을 호령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많은 직장인들이 학수고대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승진하면 저 월급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줬습니까? 네. 네. 자,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네.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객관적으로 체크할 부분과 주관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객관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본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내세울 만한 지표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승진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주관적으로 체크할 부분은요. 인사평가에서 상사에게 밉보인 부분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상사가 하게 됩니다. 뭐 상사가 평가하는 것에서 이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뭐 상사나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이 동시에 평가하는 다면 평가를 이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절대적으로는 자신을 지도 감독하는 상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관적이고 심증적인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주변 분들과의 관계나 또 자신의 위치나 역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현정 컨설턴트는 일단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가, 그거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상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최정화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인사는 만사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승진은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고, 아무리 못해도 욕먹고,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승진의 누락이 되는 대표적 사례에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학력입니다. 우선은 고졸자나 대졸자의 이런 학력의 차별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런 승진의 이런 불균형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 대한 성과 제도에 맞물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성과 제도에 따라서 각 기업마다 목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에 따라서 인사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승진하는 자릿수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팀의 어떤 발전적 영향에 지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평판 관리입니다. 네. 실제로 많은 상사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래? 아니면 일은 조금 못하지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래? 네. 그랬더니 후자의 대답이 훨씬 더 마음 많았다는 맞는 거죠. 사람이요. 네. 네. 이런 것만 봐도 직원의 평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승진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인간관계를 진짜 잘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 저 승진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좀 과대 해석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만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것에 억울하다라고 이제 상사한테 가서 이제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자신이 왜 승진해서 누락됐느냐고 상사에서 따지는 경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어떻게 하면 부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승진을 앞두고 일단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발표가 있기 전에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조직에서는 쉽게 말이 돌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만 믿고 자신이 승진 대상자라고 떠벌리고 다니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에 험담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입이 무겁고 또 이제 신중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 승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최정화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직장에서 밀려나기 쉬운 몇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을 이제 살펴보자 보면 첫 네. 번째는 변명을 한다입니다. 아. 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상사가 깨는 것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그침이라거나 아니면 큰 그 피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막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당부이거든요. 그런데 변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사가 폭발을 하는 그런 감정적 수위를 또 넘기도 예, 하죠. 안 되죠. 그래서 네. 상사와 성격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사는 그 상대편에 변명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속으로 생각한대요. 찌질이. 네. 그래서 센데요? 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을 하시고요. 네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예. 그 설마 나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요. 많은 상사들과 아니면 타 부서 직원들 간에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를 모를 텐데 인사를 해도 나를 받아줄까? 이런 거 남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실성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이 인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경우예요. 네, 혹시 두 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많은 상사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요령이겠지만 네.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네. 아주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어지는 일만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요. 상사의 눈엔 잘 띄겠죠. 네. 그러나 그 이상의 기대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경쟁의 대상에서는 반드시 내가 제외가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확 찔리는데요, 재건 씨. 우리 뭔가 좀 더 해야겠어요. 예, 그래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마시고 네, 안 시키는 그러니까. 것도 하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네. 거 말씀하신 인사 참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분을 뵀어요. 네. 근데 그분이 심사위원이야. 담당 PD님이었던 거야. 네네. 인사하셨나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이후로부터 못했죠. 몰랐죠. 그냥 네네. 지나가는 분인 줄 알았지. 네. 예, 같이 그냥 소변 본 사이인데. 네. 아니 그저 어쨌든 그 일 이후로 무조건 인사를 열심히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희 신랑도 네. 그 직원을 이렇게 할 때요. 네. 인사를 신입사원들이다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 분명히 나를 누군지 알 텐데. 그렇죠. 그러면 예, 인사 제도 할 때 그 사람은 뺀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가지는 곧 인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인사가 인사. 항상 그 인사의 기본이라는 거. 인사 한번 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중간에 왜 하나요, 인사를? 인사성 기르기 위해서. 예. 네. 자,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이 되면 기분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씁쓸한데 네네. 거기다 더 씁쓸한 건 뭐냐면 자기랑 같이 입사했던 동료들은 다 잘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본인만 안 돼. 네. 그럼 얼마나 이게 소외감 들고 정말 예, 비참하고 그만두고 싶겠어요. 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분에게 그거 분명히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제 됩니까? 최현정 이럴 때? 컨설턴트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보죠. 도대체? 네. 속상한데. 네, 우욕 상실로 인해서 이제 좌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동료와 동기라면 일단 분명히 입사할 때는 나와 함께 일했다는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정이 되면서 또 동료의식, 동지의식을 같이 가지고 강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에 의해서 줄 세우기가 시작되면은요, 승진에서 누락되는 과정에서 자존감 상실, 의욕 저하, 그리고 성과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보다 동료가 승진에 앞섰을 때는 어렵겠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그 동료를 진심으로 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초연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함이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뒤처졌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더 독해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이 누락된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동료가 앞선 것인지 또 실제로 줄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대표님께서 좀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소문나게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 고속 승진자 100명을 대상으로요, 업무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승진을 빨리 하거나 누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뭔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껏 빠른 스타트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유능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가 되어라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갖지 않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회사에서는 그만큼 결과물이 따라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야 그것이 성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승진의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특별한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데 이 프로들은요, 긍정적인 화법을 쓴대요. 예를 들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내가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라든지 아니면 이 일은 내가 맞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들의 대부분의 화법을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마추어이고 프로들은 요령을 피우면서도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소문나게 일하는 방법이겠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일찍 출근하는 사람 눈에 띄기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업무를 한 대에 묶어서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매일 점검해야 하는 메일, 전화를 거는 시간, 미팅을 하는 시간, 서류 작성은 몰입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요. 그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이것을 시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군대에서는 말이죠. 네. 일 잘한다고 소문나려면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 근데 그날 잠깐 한눈 팔았어. 네. 근데 그걸 중대장님이 봤어. 그럼 그 친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맨날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심심해가지고 일 좀 해봐야겠다. 일을 했어. 근데 그걸 중대장님이 봤네? 네. 그럼 걔는 일을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왜 이런 네, 얘기를 했죠? 뭐 어쨌든 예,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중요해요. 결론이요. 예. 남들 알게 티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티가 나야 돼, 일을 한 네, 거는. 그리고 윗사람들이 많이 볼 때, 네. 네, 그럴 때 잘하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봤고 네. 반대로 고속 승진하는 이런 분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네. 그 공통점의 단어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속 승진하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열정적이다, 욕심이 많다, 적극적이다, 일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 단면이 아닌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한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항상 상냥하고 잘 웃는다. 네. 그리고 등이 있었고요. 네. 이런 공통적인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시매님 나와 이 단어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고속 승진하고 있는 우리 최현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정받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누구라도 조직에서 인정할 만한 빛나는 성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이고요. 또 조직 내 관계 형성을 잘해서 신망이 두텁다는 것, 이 세 가지면 고속 승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요, 직장인들에게 고속 승진하는 주변 직장인의 공통점에 공통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고속 승진 직장인의 비결 1위는 네.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확실하게 해낸다. 아우, 최고죠. 네, 25.7%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근소한 차이로 상사와 친분과 평판이 좋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 좋다, 그 사람. 이렇게 네. 소문나고. 자, 그리고 학연과 혈연, 지연 등 사내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다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세 가지가 자기에 있는지 이것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학연이라는 지연이 있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시샘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그 업무 잘하는 것도 기본이고 네. 예, 인맥 관리가 정말 승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빠른 승진을 위해서 평소 인맥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판 관리까지. 이거 조금 외적인 얘기인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뒤풀이 문화만큼 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뒤풀이요? 예, 뒤풀이에 대한 그 문화적인 유대감인데요. 직장 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네. 저희 신랑의 회사를 보니까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또 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평판에서도 성실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식, 장례식, 회식 등의 뒤풀이 문화인데요. 네. 이 문화에서 관계의 형성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 특히나 승진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문화는 더 중요한데요. 여성들의 경우에 가장 안타깝게도 이런 대소사에 잘 빠진다는 거죠. 맞아. 네. 안 가고 싶거든요, 별로. 네. 좀 가세요. 승진을 하려면 꼭 가야겠네요. 가세요, 좀. 네, 열심히 예. 다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주변에 인맥 관리도 잘 해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서 어떤 입사를 하고 나서도 스펙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승진 시험 같은 거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승진 시험은 주로 공무원 조직에서 많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영어 회화 관련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추세다 보니까 직장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도 하고요. 또 토익은 기본이고 이제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이 이제는 취업 준비생 못지않게 영어학원 등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 측면도 있겠지만요. 요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시대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기준으로 영어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영어 점수 따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도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카카오톡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다양한 문의들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자, 6년째 대리 언제 과장 달 수 있을까요? 네. 네, 6년째 대리. 예. 1년만 더 앞서서 해보세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예. 진급이 계속 밀리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여쭤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과장 달기가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대리 하는 것보다 예, 그런 말씀하셨죠. 네. 예. 오히려 과장 달기가 더 힘든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예. 이제 직원 수들이 좀 적어지니까 훨씬 네. 그럼 과장 달면 그 이후엔 좀 잘 돼요? 과장을 달고 나서는 막 이제 차장이나 차장이라든가 이런 네. 부장인데요. 그거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그때부터는 더 힘드네요. 내 동기가 만약에 먼저 팀장으로 나갔다 그러면 거의 옷을 벗는다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참. 그렇군요. 예,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다음 질문이 사연 들어와 있나요? 보겠습니다.
자, 남자 동기들은 모두 진급을 했는데 저만 안 됐습니다. 여자라서 그런가요? 라고 곰돌이 푸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곰돌이 제 별명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재건 씨가 보낸 건가요? 네.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실제로 예. 사회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여성이 진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아, 네. 네. 해주시죠, 거침없이.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업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여성 향상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육이. 여성 무슨 과정? 여성 향상 과정. 그래요? 네, 여직원 향상 과정.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남성 조직 사회에서 여자가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남자의 심리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이 남성 조직 사회에서 남자들이요,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 와이프는 아이들에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직원이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남자 조직에서 성공을 하려면 회사에 대한 불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목표와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분리할 때는 여자인데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불합리하다 생각할 때는 나는 여자라서. 아, 여자 때문에 차별받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같이 야근을 하자. 아, 이럴 난 때는 여자라서 난 못한다. 여자라서 못한다. 아, 예, 예, 이렇게 예. 얘기를 그럼 하고. 안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월급이나 이런 거에서는 남자와 차별을 받으면 나 동일한 직장인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화법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화법으로 변명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 정말 자기 자신이 네. 예, 잘 해왔는지 그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여성이 남성보다 진급에 불리하다. 최은정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요, 진급에 있어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꼭 여자라서 안 됐다고 하면 좀 너무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또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CEO 비율은요, 남성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율이 적고요. 그래서 분명히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상대적인 차이만으로도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입장은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해서 뒤처지지 않는 방법 두 분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직 생활에서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자질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자리에서도 무엇을 해내고 싶다라면 그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망은 건강한 욕심과도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야망과 함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에너지는 열정과도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열정으로 통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나가는 힘,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온 그들에게는 늘 자신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 건강한 야망,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열정, 그리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세 가지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이 더해진다면 더 좋을 없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정말 리더 같으세요. 리더세요, 정말. 예. 네. 자, 우리 최은정 컨설턴트. 네, 일단 직장 생활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취사 선별하셔가지고 핵심적으로 투자하셔서 성과를 반드시 얻어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두루두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티 안 나게 티내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태도가 같은 그런 행동인데요. 네. 부족한 부분은 잘하는 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커버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승진을 통해서 그간의 노력을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최정화 대표, 최은정 컨설턴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